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체육대회. 2박 3일간의 긴 기간의 체육대회의 마지막 날 이어달리기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마른 한국인이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1등으로 들어오자 2등으로 들어온 흑인이 한국인에게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기치지 마! 너 약물 사용했지? 잠시 후 흑인은 동양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을 방문하여 크게 놀라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감동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 수익은 주변 불우이웃에 후원 예정이 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말릭입니다. 저는 뉴욕의 대기업에서 금융 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매일매일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저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만의 탈출구는 바로 운동이었는데요. 운동을 하는 도중엔 머릿속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상쾌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운동 동호회를 가입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과 운동을 함께 즐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회사에서도 업무로 경쟁을 하고 사회에서도 스포츠로 경쟁을 하고 있네요. 저는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던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고 취미로 하는 축구, 족구, 달리기 등 다양한 스포츠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흑인이어서 운동신경이 좋은 축에 속했죠.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저는 저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나라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으로 자존심이 박살 나버리고 마음가짐을 달리 먹게 되었죠. 이제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저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9월 중순쯤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유행으로 최근 몇 년간은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정말 오랜만에 체육대회였습니다. 각 지역의 하위기관들이 모두 본사인 뉴욕으로 모여 대규모로 체육대회를 진행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에는 상당한 규모의 상품을 줍니다. 저는 여태껏 키워왔던 축구, 족구, 달리기 실력을 뽐낼 생각에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 첫날이 되었고 처음부터 제가 자신이 있던 축구 경기였습니다. 체육대회 기간이 2박 3일으로 그리 긴 기간이 아니어서 정식 축구 경기와 다르게 총 60분으로 진행되었고 8개 기관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의 예선전, 둘째 날의 준결승, 마지막 날 결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길 거라 자신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몇 년 전 우승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몇 명 다시 재출전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 또한 동호회로 축구 실력을 다졌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상대편 동양인의 활약으로 우리는 2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들어보니 그 동양인은 한국인이라고 하더군요. 공격수였던 그는 달리는 순간 가속력이 엄청났고 발재간 또한 화려해서 우리 팀의 수비수를 휘저었던 거죠. 마치 아마추어 손흥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에서 진 게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승부욕이 불타올라 버렸죠. 축구 예선전이 끝나고 여성 피구 경기, 농구 경기 등 여러 직원들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출전하는 족구 경기 순서가 되었죠. 운명의 장난인지 또다시 상대로 그 한국인이 포함된 팀을 만났습니다. 한국인은 스피드와 발재감만 좋았을 뿐 족구는 또 다른 영역이기에 꼭 이기겠다고 경기에 임했죠. 하지만 초반부터 경기는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한국인에게 공이 갈 때마다 점수를 번번이 내줘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팀은 그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격해져 버렸고 감정에 휘둘린 우리 팀은 오히려 실수를 연발해버렸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 분들은 직감하셨겠죠. 우리 팀은 완벽히 패배해버렸습니다.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마른 체형의 한국인에게 2번이나 연속해서 지니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만나면 정말로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다짐하고 이틀차 체육대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치러진 축구 경기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팀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대진운이 나빠서 첫날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체육대회의 마지막 종목인 이어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관에선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어달리기 대표를 뽑았습니다. 우습게도 한국인과 저는 또 맞붙게 되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장난친 게 분명합니다. 사실 전 출전한 종목 중 달리기에 가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보여왔던 그의 달리기 실력에 살짝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걱정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의 활약으로 또 2등이라는 성적을 받아버린 거죠. 저는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버렸습니다. 당신 그렇게 마른 체격에서 어떻게 그런 운동신경이 나오는 거지? 약물을 쓴 게 틀림없어. 저도 모르게 한국인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뱉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한국인의 반응은 절 얼떨떨하게 만들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다뇨? 그 정도로 제가 잘했나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스스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다니 저는 얼떨떨하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그 한국인이 궁금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다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 은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간의 소란과 함께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낮 시간이어서 햇빛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햇살을 피해서 몇몇 직원들은 천막 밑에서 시상식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시상식을 진행하려는데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천막의 다리가 꺼겨버린 겁니다. 천막 밑에는 우리 기관 높은 분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인지하자마자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한국인 은수가 더 빨리 가서 천막에 부러진 다리 쪽을 지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천막을 지탱하며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때 그에게 인간적인 호감이 더욱 생겼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되고 아까의 발언은 미안했고 천막을 지탱해줘서 고맙다고 전달했죠. 그리고 그와 친해지고 싶다고 쑥스럽게 저의 마음을 전달했죠. 은수도 제 운동신경에 놀랐다고 이야기하며 공통된 운동 이야기를 하며 짧은 시간에 친해지게 됐습니다. 은수는 뉴욕에서 가까운 브루클린 지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종종 쉴 때 만나서 함께 운동을 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운동신경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체력도 좋고 운동을 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뜸 한국의 특수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수부대는 입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입대에서도 매번 운동 관련 점수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축구, 족구, 달리기 모두 군생활 중 휴식 시간에 갈고 닦은 실력이라며 멋쩍게 웃더군요.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취업을 하여 저와 비슷하게 동호회 활동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임무를 하는데도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휴식 시간에도 활동적인 운동을 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동호회 활동만으로도 저 정도의 운동신경을 가진 것도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체육대회 일정이 아예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는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거리적으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주말에 한 번씩 함께 운동을 하며 더욱 친분을 쌓아갔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은수가 한국에 부모님을 보러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인 은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을 무시했겠지만 체육대회의 사건으로 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우리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닥 시설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세련되었죠. 게다가 저와 은수는 은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편하게 지하철에 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장기간의 여행을 계획하고 온 한국이어서 짐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했습니다만 공항 내 무빙워크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은수의 집인 공덕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군요. 미국은 1900년대 초반에 지하철이 설치되면서 정말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상태가 많이 노후되어 시설이 좋지 못했죠. 특히나 냉난방 시설이 빈약하여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반면 서울의 지하철은 관리가 정말 철저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 내부 냉난방은 물론이고 지하철 승강장, 역 안의 화장실 등 쾌적한 공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급히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 자판기도 처음 봤는데 신기했습니다. 여담으로 민수와 커피를 사 먹다가 제가 커피를 옷에 살짝 흘렸는데 민수가 생필품 자판기에서 휴지를 사다 줘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방방곡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도 있었으며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경험했고 진심으로 서울의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수의 집인 공덕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많은 가게는 불을 끄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생소해서 은수에게 저게 정상적인 모습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은수는 웃으며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가능하다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문득 미국에서 사는 은수가 불편하겠다는 생각마저도 들더군요. 어쨌든 우리는 은수의 집에 도착했고 부모님은 우리를 환하게 반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우리를 기다렸던 은수의 부모님은 늦은 저녁상을 차려줬습니다. 은수가 한국에서 즐겨 먹었다던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요리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닭으로 만든 음식인데 생김새가 하얀 게 맛이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다. 은수는 삼계탕이 건강에 매우 좋고 체력 회복에 으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비주얼에 살짝 걱정되었지만 한 입 먹는 순간 걱정은 눈 녹듯 녹아버렸죠. 부드러운 닭고기의 식감이 우선 좋았고 뜨끈한 국물이 입안 가득 채웠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맛보자마자 은수가 말한 대로 건강한 음식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은수 어머니는 은수가 어릴 때부터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한때 건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밀가루를 튀긴 치킨을 줄이고 삼계탕을 자주 요리해서 먹어왔고 덕분에 민수가 건강하게 자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수가 대답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말릭. 나는 삼계탕이라는 약물을 써왔나 봐요. 저와 은수는 서로를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해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체육대회 때의 일을 이야기해주니 같이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맛있고 훈훈한 분위기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는 서울의 명소들을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광화문,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등 전통적인 명소들을 다닌 후엔 한강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과거 농경지, 주거지로만 사용되던 한강 주변의 도시화가 진행되며 문화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어렴풋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북한과 전쟁을 치렀었고 당시 엄청나게 가난했던 나라였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발전된 문명은 과거 사람들이 상상조차도 못할 수준이죠. 대단한 발전을 일궈낸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멋지게 느껴졌고 저는 또다시 한국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은수가 부모님을 보러 한국에 다시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눈이 부시는 발전을 이뤄낸 한국이 다음번에 간다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대가 됩니다. 추가로 은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경쟁 속에서 제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살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은수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영향을 줬거든요. 이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운동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은수와의 축구 경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럼 이 글을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